안녕하세요. 틈새 정보를 트렌드에 맞춰서 재미있게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항공우주 산업의 숨은 강자죠.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티커는 HWM.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HWM 정말 요즘 시장에서 뜨겁죠?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80% 넘게 올랐고 최근에는 역대급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루 만에 10%가 더 급등했어요. 맞아요. 항공기 수요 폭발의 최대 수혜주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완벽에 가깝게 비싸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HWM이 계속 날아오를 수 있을지 오늘 저희랑 함께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한 부품 회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부품사라기보다는 극한의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링 기업에 가깝습니다. 핵심 사업이 뭐냐면 제트 엔진의 심장부, 흔히 헛 섹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들어가는 터빈 블레이드 같은 부품들인데요. 헛 섹션이요? 얼마나 뜨겁길래 그런 이름이 붙죠? 금속이 녹는 점보다도 높은 섭씨 1600도 이상의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잠깐만요. 1600도요? 쇠도 그냥 녹는 온도잖아요. 그걸 어떻게 견디죠? 바로 그게 이 회사의 기술적 해자, 즉 모트입니다. 단결정 주조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단결정 주조? 네, 이게 비유를 하자면 보통 금속은 수많은 작은 얼음 조각을 뭉쳐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술은 금속 합금 정체를 하나의 거대한 통얼음 결정체로 만드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정 사이에 경계면이 아예 없어서 고온 고압에서도 균열이 생길 틈이 없는 거죠. 이게 전 세계에서 정말 극소수의 기업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와, 쉽게 말해서 비행기 엔진의 가장 뜨겁고 중요한 핵심 부품을 만드는데 이걸 대체할 회사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제조사들이 줄을 서서 부품을 받아가야 하는 그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신 제트 엔진 부품 시장의 90% 이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죠. 실질적인 경쟁사는 딱 하나, 워런 버핏의 프리시전 캐스트 파츠, PCC 정도뿐입니다. 거의 완벽한 과점 시장인 셈이죠. 근데 그렇게 독점적이면 보잉이나 에어버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요. 왜 그 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다른 경쟁사를 키워서 이 의존도를 낮추려고 안 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물론 시도했죠. 했겠죠. 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야금술 노하우,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만 시간의 비행으로 검증된 안전기록. 이게 돈만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긴 비행기 엔진은 부품 하나만 잘못돼도 정말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사들은 검증된 소수의 공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더 단단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현 CEO 존 플랜트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20년에 알코아에서 분사한 이후에 회사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인물이죠. 존 플란트 CEO의 전략은 아주 단순 명쾌했어요. 물량보다 수익성. 물량보다 수익성. 네, 이윤이 적게 남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마진이 높은 하이테크 부품에만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놀라운 재무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아, 그 기술적 혜자가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최근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10%나 급등했잖아요.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2025년 연간 실적을 보면 그 전략이 그대로 숫자로 보입니다. 매출은 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3.77달러로 무려 40%나 급증했습니다. 와, 40%요?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거의 4배네요. 바로 그게 수익성 중심 경영의 힘이죠.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현금 흐름이었어요. 잉여 현금 흐름이 14억 3천만 달러. 근데 재무제표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순부채 EBITDA 비율이 1.0배까지 하락했다? 이 부분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만약에 본인 연봉이 1억인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모든 빚을 다 합친 게 딱 1억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1년만 그냥 바짝 벌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거니까 와, 이건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HWM이 지금 딱 그 상태라는 거예요.
벌어들이면 영업이익으로 1년이면 모든 순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재무구조가 탄탄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야, 제조업체로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건강한 상태죠. 이 강력한 현금 덕분에 부채도 갚고 또 M&A도 하고 주주 환원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다면서요. 항공기 수요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성장 동력이 터져나왔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분석의 아하 모먼트입니다. 바로 산업용 가스터빈, IGT 부문인데요. 4분기에만 매출이 32%나 급증했어요. 산업용 가스터빈이요. 그건 비행기가 아니라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왜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입니다. 아, AI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와, 그러니까 HWM은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그 초압금 기술을 그대로 발전소 터빈에 적용해서 AI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기라는 곡괭이랑 삽을 파는 회사가 된 셈이네요. 이건 진짜 예상치 못한 성장 스토리인데요. 맞습니다. 시장은 HWM을 그냥 항공 우주 사이클에만 묶어서 봤는데 AI라는 거대한 신규 성장 동력이 추가된 겁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가이던스도 매출 10% 성장, EPS 18% 성장으로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그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또 가만히 있지도 않았더라고요. 최근에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초대형 인수합병을 발표했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스탠리 블랙앤데커로부터 CAM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CAM은 항공기용 정밀 잠금 장치, 그러니까 패스너 전문 기업입니다. 나사, 볼트, 리벳 같은 것들이요. 패스너요? 그러면 엔진의 심장과는 좀 다른데요. 동체나 날개를 조립하는 뼈대나 관절에 더 가깝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 인수의 전략적 의미는 영역 확장이에요. 기존의 제트 엔진의 심장부를 장악했다면 이제는 항공기 동체와 날개를 잇는 수십만 개의 관절, 즉 패스너 시장까지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아하. 핵심은 항공기 한 대당 HWM의 부품 탑재 비중 자체를 높이는 전략인 거죠. 아, 그러니까 보잉 787 한 대가 팔리든 에어버스 A350 한 대가 팔리든 그 안에서 HWM이 차지하는 파일을 키우겠다는 거군요. 항공시장 전체의 성장을 통째로 흡수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네, 이 인수로 2026년부터 약 4억 9천만 달러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사업의 유기적 성장의 M&A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을 더 얻는, 말 그대로 성장의 날개를 단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 폭발적인 실적, AI라는 예상치 못한 성장 동력, 그리고 M&A까지. 그런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끝에는 한 경고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바로 가격 문제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격언이 있죠. 가장 큰 우려점은 단연 밸류에이션, 즉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는 향후 12개월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forward PE가 50배를 넘어섭니다. 잠깐만요. 50배라니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산업재 기업이 아니라 거의 뭐 고성장 기술주, 소프트웨어 기업에나 붙는 숫자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HWM을 더 이상 단순 산업재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심플리 월스트리트 분석을 보면 현금 흐름 할인 모델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29% 고평가되었다고 나오고요. 자체 밸류에이션 점수는 6점 만점에 0점입니다. 0점이요? 네, 한마디로 완벽을 가정한 가격, 즉 priced for perfection 상태인 겁니다. 완벽을 가정한 가격이라 앞으로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찔한 경험이 있었어요.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하루 만에 8%나 하락했습니다. 아니 실적이 좋았는데 왜요? 이유는 딱 하나. 시장의 기대치가 그것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었죠. 와, 투자자들의 눈도비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높아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군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고객 집중도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보잉, 에어버스, GE,
RTX 같은 소수의 거대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 예를 들어 최근 보잉의 737 맥스 생산 차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잉이 생산량을 줄이면 HWM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사가 기침만 해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구조군요. 아무리 슈퍼을이라도 결국엔 고객사 실적에 연동될 수밖에 없네요. 둘째는 CEO 승계 문제입니다. 지금의 성공 신화를 쓴 존 플랜트 CEO가 올해 72세입니다. 그의 은퇴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완벽한 실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리더십 리스크가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아주 미미하지만 데이터 포인트로서 살펴볼 만한 내부자 매도 시그널이 있습니다. 미 하원 의원인 바이런 도널즈가 지난 1년간 일부 지분을 매도한 기록이 있긴 합니다. 금액이 작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참고할 만한 정보죠.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항공우주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완벽한 실적에 M&A를 통한 성장 동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예상치 못한 날개까지 달았고요. 하지만 그 대가로 시장은 이미 미래의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해버렸습니다. 한약 높은 줄 모르는 밸류에이션은 분명한 부담이죠.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않은 완벽한 비행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작은 난기류에도 언제든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큼의 독보적인 성장을 계속 보여줄까요? 아니면 완벽함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쩌면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가진 극한의 소재 기술이 AI 시대의 에너지 문제나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미래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쓰일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현재 가격에 포함된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